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분야는 이제 제일 크게는 공익직불제 개편할 때 연구 책임자였고요. 공익직불제. 예. 저희 학회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제 뭐 제일 오래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195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뭐냐면 당시에는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농업이 훨씬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이 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적 이론이 아니라 이 농업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경제학 이론의 응용 파트이거든요. Applied Economics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또 뭐냐면 농업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농민, 농촌, 농업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경제학적 이론을 가지고 응용해서 적용하는 그런 학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57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상당히 오래된 학회입니다. 각종 FTA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면서 관세는 많이 철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요즘에 미국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 비관세 장벽이라 그러잖아요. 그 동식물 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해라 혹은 없애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게 식품의 안전, 그런 검역이 있어야 안전하게 우리가 충분히 검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그 수입된 농산물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수입 안 하고는 또 안 되는 국가이잖아요. 좀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되는 나라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동식물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각종 그 원인이나 이유로 알 수 없는 질병들, 병해충들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그 비관세 장벽 중에 대표적인 동식물 검역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식대로만 우리는 못해 이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상대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위험 평가 시스템이나 그런 동식물 검역하는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그 외국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보존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지를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지가 지역별로 차등이 큽니다. 경기도 땅하고 신안군 땅하고 같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별로 어떤 그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농지를 이제 그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아마 데이터 확보일 겁니다. 이번에 아마 전수조사는 저는 데이터 확보 차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농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측면들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번 전수조사가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직불제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농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농가들한테 이제 소득을 지지해 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규모가 그렇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지는 않고 상당히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도입될 때도 이제 그 연역을 살펴보면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건가, 그래야 우리 농업이 유지될 건가, 이런 이제 근본적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이제 지금 밖에서 공익직불제 이렇게 되는데, 공익직불제는 이제 조금 더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애초에는 시장 개방에 대응한 이런 직불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그 농업이라고 하는 걸 국가 전략 사업이다,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농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직불제 이제 농업은 그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농지를 유지하는 것도, 각종 환경 관련된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것도 공익적 역할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익직불제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만큼 농지의 이용과 소유 간의 괴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농지가 아마
특히 도시 근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이지 어디 뭐 저쪽에 정말 농촌 지역에 싼 농지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 의문이나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용과 소유 간의 그런 괴리 문제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8년 기간 동안에 대한 어떤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이용과 그 소유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그 농지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안정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재보험 같은 것도 좀 확충을 하고, 뭐 수입 안정 보험 같은 것도 지금은 아직은 뭐 탄탄하게 지금 그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그래서 이번 정부도 아마 그 경영 안정 그 지원 혹은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 이것을 제1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보험도 그 확충하고, 그다음에 또 경영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요즘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유가 올라가면 모든 농산물 관련돼서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비가 유류, 뭐 비료, 뭐 다 그 기름 안 들어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농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과도하게 이게 그 가격이 경영비가 상승하면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